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 무겁다고 창받지 마세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경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창이거든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4년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정답은 35만 8천 명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사망자 수는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 호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넘쳐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전국의 장례식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장례 산업의 충격적인 민낯, 그리고 우리 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부터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장례식장이 뭘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빈소 대여료? 장례 서비스? 아닙니다. 정답은 육개장이에요. 네, 농담 아닙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캐시카우는 음식 장사였어요. 과거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물품의 평균 이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82%입니다. 거의 폭리 수준이죠. 생각해보세요. 빈소 하나 차리면 조문객이 100명, 200명씩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밥을 먹습니다. 육개장, 비빔밥, 전, 술. 조문객 150명 기준으로 음식 매출만 500만 원을 훌쩍 넘겼어요. 빈소 임대료가 하루에 몇십만 원 하는 거에 비하면 음식 매출이 압도적으로 큰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 조문객 숫자예요. 사람이 많이 와야 밥을 많이 팔고, 밥을 많이 팔아야 돈이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 조문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문객이 왜 사라졌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나비 효과입니다. 기억나시죠? 2020년부터 3년 가까이 우리는 거리두기를 했어요. 장례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문 자제해주세요. 가족장으로 치릅니다. 라는 문자를 수없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조문객 수가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문제는 엔데믹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번 끊긴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되는구나를 경험해버린 거죠. 두 번째, 핵 가족화와 개인화입니다. 예전에는 장례가 마을 행사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음식 만들고 손님 맞고 함께 슬퍼했죠. 지금은요? 솔직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친척들과도 명절에나 겨우 보고 사촌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교류가 없으니 장례에 올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디지털 조문의 등장이에요. 요즘 카카오톡으로 조의금 보내는 거 아시죠?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에요. 직접 가지 않아도 예의를 다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죠. 편리하긴 한데 이게 조문객 감소를 가속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번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형식적으로 절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지 않나? 격식과 절차보다 진정성 있는 추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문객이 줄어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예 빈소를 차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걸 무빈소 장례라고 해요. 무빈소 장례가 뭐냐면요. 고인을 안치실에 모시긴 하는데 조문객을 받는 빈소와 음식을 아예 생략하는 방식이에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거죠.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일반적인 장례를 치르면 1,3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무빈소로 하면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돼요.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빈소를 선택한 유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수백 명한테 절 받느라 정작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슬플 시간도 없었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가족끼리 조용히 마지막을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조문객이 줄어드니까 음식 장사가 안 되고, 음식 장사가 안 되니까 장례식장 수익이 급감하고, 거기에 무빈소 장례까지 늘어나니까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2중, 3중으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는 그래도 선택이에요. 가족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장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이게 3년 만에 2.5배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더 씁쓸한 건요, 이 중 상당수가 진짜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고자가 있어요.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그런데 시신 인수를 거부합니다. 왜?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장례가 1,300만 원에서 2천만 원 든다고.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 막막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독사 통계는 더 참담합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이에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남성이 가장 취약해요. 은퇴하고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거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례 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파편화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례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200만 원짜리 무빈소 장례가 늘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장례가 등장하고 있냐면요, 1억 원짜리 프리미엄 장례입니다. 네, 1억 원이요. 농담 아닙니다. 5성급 호텔 수준의 빈소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셰프가 직접 만든 코스 요리가 나오고, 발레 파킹 서비스가 제공되고, 전담 장례 컨시어지가 모든 걸 케어해줍니다. 마치 장례가 아니라 특급 호텔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누가 이런 걸 이용하냐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요.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제대로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반면에 뭐가 사라지고 있냐? 평범한 1,000만 원대 장례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표준이었거든요. 적당한 빈소에서 적당한 음식 대접하고 적당히 조문객 받는 그런 장례요. 이 중간층이 쏙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네 장례식장은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프리미엄 시설을 갖추자니 투자할 돈이 없고, 무빈소만 받자니 수익이 안 나고, 이래서 줄폐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자는 역대 최고인데 장례식장은 망한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술이 죽음의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데스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데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인데요. 죽음과 관련된 기술 산업을 뜻합니다.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AI 추모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사진과 음성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생전 모습 그대로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화면 속에서 사랑한다 우리 손주야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 유족들 중에는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불편하게 느끼는 시선도 있습니다. 죽음을 기술로 다루는 게 맞냐는 거죠. 이건 가치관의 문제라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장례 방식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장률이 90%를 넘거든요. 그런데 화장보다 더 친환경적인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수분 해장이라고 물로 시신을 분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기존 화장보다 탄소 배출이 훨씬 적대요. 퇴비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 그대로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버섯균을 활용한 버섯과는 45일이면 완전히 썩는다고 합니다. 나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제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는 산분장이 합법화됐어요.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산에 뿌리는 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거죠. 예전에는 불법이라 몰래 해야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고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숫자만 보면 사망자는 역대 최고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고령화 사회니까요. 그런데 그 숫자가 장례 산업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형식적인 절차, 수백 명의 조문객, 며칠 밤 세워가며 치르는 장례.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가족 중심의 조용한 추모,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한 장례, 그리고 실속을 챙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좋은 변화냐, 나쁜 변화냐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허례허식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해체, 경제적 양극화라는 씁쓸한 면도 있으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례 산업의 양극화, 상조업계의 불안정성,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생각해둘 필요가 있어요. 불편하더라도요, 외면한다고 이 피해 가지는 않으니까요. 오늘 무거운 주제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읽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